지금 전고점을 뚫는 입지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고가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25개의 서울구 중에서 18곳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나 문정부를 추월했습니다. 코로나의 고점 2020년도, 2021년도가 급등을 했죠. 이때 기억나는 게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세네 이랬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9.13 대책이 나왔을 때 가격이 한 8개월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공급하고 겹쳐서. 그리고 2019년도 한 6월 정도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와, 이건 진짜 심하다. 이거 이상 오를 수 있겠냐 했는데 2021년도가 2020년보다 더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자이언트 스텝이 있으면서 가격이 추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 부작용이 2022년도에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이언트 스텝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2021년도, 2022년도에 종부세 억 단위로 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원래 이 종부세라는 게 부자세잖아요. 근데 국민의 몇 프로더라? 중산층까지 내는 이상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올랐다, 큰일 났다 했는데 문정부를 추월했답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답니다. 전고점은 경기 하남도 6월 8일 현재 103%로 돌파를 했고, 동대문 이것도 오래전부터 올랐죠. 그리고 수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순위는 아무 아파트 찍어도 다 올라 있습니다. 서대문 여기도 신고가들 많이 나오고 있죠. 강서 장난 아닙니다. 강서 장난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쌌다가 이제 또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그다음 비규제 지역들을 보면은 여기서 얘기한 지역이 보면은 성북구, 강서구, 서대문구, 구로, 용인, 하남, 안양도 급등 신고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좋은 아파트 아니고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 아파트, 구로 주공은 구로에서 상대적으로 좀 좋은 아파트이긴 한데 여기는 신고가 찍었습니다. 서울 종암 SK 같은 경우는 좋은 아파트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신고가 찍었습니다. 강서 둥촌 주공도 메인 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고가 찍었습니다. 일부러 좋은 거 안 가져왔어요. 안양이 올랐다 해서 안양에 있는 만안구도 보고 평촌에 딱 붙어 있는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도 봤습니다. 내손 삼성 레미안도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화성의 솔빛마을 신도브레뉴도 상급지 아닙니다. 일동탄에서도 최고 아파트 아닙니다. 일본탄 기존 아파트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아이파크거든요. 아이파크 여기는 많이 올랐는데 상급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도브레뉴도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다산 페터리움 리버 테라스 2, 이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건물의 플로토 타입이 되게 좋아요. 이 구조가 되게 좋아요. 넓게 잘 나오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구조로 나오는데, 제가 여성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이것도 9호선이 향후에 들어올 지역이긴 한데 여기도 지금 역세권 아닙니다. 다산지구는 지금지구와 진건지구가 있잖아요. 진건이 메인이에요. 여기는 진건이 아니라 지금지구입니다. 여기도 신고가를 찍었더라고요. 다 올라왔어요. 다 여기가 메인 지역은 아닙니다. 서울 18곳 돌파도 했고, 이런 지금 경기도권이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규제 지역, 규제, 여기는 비규제, 여기도 비규제, 다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장 아파트냐? 아닙니다.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들, 그 지역에서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다 찍었다는 거예요. 신축이냐? 아닙니다. 20년 되고 30년 되고 15년 되고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지금 이런 인허가도 없고, 이제 초기에 말한 것처럼 규제를 이긴 공급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과거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노력은 있지만은. 그리고 그 전고점을 뚫은 입지의 확산이 이런 식으로, 대장이야? 대장한테 팔리는 거야? 아닙니다. 대장이 아닌 곳까지도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를 추월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차와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KB 기준입니다. 서울에 이 빨간색이 이재명 정부고요. 그리고 요 파란색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보면요, 서울 전체로 볼 때는 한 14%가 이재명 정부 때 올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는 9.6% 올랐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파란색 선, 문재인 정부 선이 이재명 정부 선보다 위로 올라간 게 몇 개 없습니다. 강남, 중랑구, 도봉구. 요거 말고는 올라간 격차 한번 보십시오. 강진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에 13% 올랐는데 23% 올랐습니다. 아, 여기 한 개 더 있네요. 금천구. 강동구도 23%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1년 때 13% 올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아, 문재인 정부 3년치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1년 만에 다 올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대책들이 많이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더 오를지 상상이 안 갑니다. 물론 뭐 좀 잡히는 시기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속도로 보면은 그리고 지금 대안도 없는데 이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대안이 있고 공급을 낸다고 했는데 공급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유통 물량들, 유통되는 기존 거래량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안 해주고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안 해주고 LH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LH 사장도 뽑지는 않고 그리고 LH는 맨날 심판을 하는 사람이 선수를 뛴다고 하는데 심판이 선수를 뛰는 보는 거랑 또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를 보면은 많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 1년이 더 심각하게 문재인 정부 1년보다 더 심각하게 올랐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게 서울 아파트의 20억 이상, 그 다음에 3억에서 6억의 거래 비중이 동반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상급지의 거래량, 중급지의 거래량, 하급지의 거래량이 있는데 비율적으로 양적으로 말고 비율적으로 상급지가 이렇게 돼서 다시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고 중급지는 이렇게 올라가다 조금 떨어졌고 하급지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다가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3억에서 6억이고 이게 이제 20억 이상이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파의 20억 이상 거래가 36에서 54%로 늘었다. 거래 비중이 3억에서 6억 거래는 뭐 이제 주택 전체는 아니겠지만 조금 안 좋은 아파트겠죠. 상대적으로 관악 동작 중심에서 증가가 했다. 입지를 본 거죠. 물건을 본 게 아니라 분명히 3억에서 6억이면 입지는 동작이지만 물건은 안 좋을 겁니다. 광진이고 관악에서 좀 많이 일어났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급지는 한참 잘 거래량 많이 되다가 조금 둔화가 된 거고 상급지는 올랐다가 좀 둔화됐다가 다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고 하급지는 계속 있다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시점 시작. 얘는 2차로 가격들이 움직이고 얘는 1차로 이제 움직이는 시점. 얘는 1차가 이미 움직였고 이제 조금 거래량이 약간의 소강이 있는 거죠. 그래도 거래의 총량으로 보면은 중급지에 있는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3억 미만짜리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은 2026년 1월하고 5월달을 비교를 해보면은 3억 미만짜리가 조금 더 올라왔죠. 최근입니다. 그리고 3억에서 6억짜리도 좀 올라왔죠. 거래량이. 그리고 6억, 9억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절대적인 거래 비율은 6억, 9억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증가율로 따지면 얘는 감소했고 3억, 6억, 3억 이하는 증가했고 그리고 9억에서 12억도 좀 감소했고 그리고 12억에서 15억도 좀 감소했고 15억에서 20억 감소했는데 고가 주택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늘었던 데가 요 구간들 그리고 여기는 절대적인 거래량이 제일 많지만은 지금 4개월 동안의 감소 추이가 조금 보인다. 그러면 이게 뭐냐?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은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로 매매를 한 거고 여기는 현금 보유자가 이제 매매를 하는 시장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안에도 들지 못한 사람은 전월세에서 전월세로 옮긴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은 흘러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확산이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기가 마포의 동원 베네스트라고 이게 마포의 도화동 쪽에 있는 거거든요. 도화동이 있고 도화동의 바로 옆에 용산에 도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원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요것도 옛날에 제가 용산의 꼬리로 추천 많이 했었는데 요 바로 앞에 있는 167세대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요것도 최고가가 14억 5천. 나홀로 아파트 167세대. 그리고 성수동의 금호 2차. 요것도 141세대거든요. 요것도 최고 거래가가 13억인데
호가는 지금 17억에서 17억 3천이 올라가 있다.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가 있죠. 요게 나홀로 아파트다. 근데 아니 여기는 그러면 상급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서는 나홀로 아파트 승산이 없지만요. 서울에서는 좋은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는 승산이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중급지 정도도 나홀로 아파트 나쁘지 않다. 최상급지인 강남 같은 경우 봉은사역 주변을 보면은 300세대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격 비쌉니다. 그래서 입지를 흡수할 수 있다. 나홀로 아파트도 좋은 입지라면은. 그리고 경기도까지 넘어가거나 이러면요. 과천을 제외하고 과천은 대단지이 많으니까는 나홀로는 사면 안 됩니다. 싸다고 사면 안 되고 나홀로면 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전적으로 서울 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까지 퍼짐이 있고 경기도의 나홀로도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개미 코딱지만큼 올라갈 겁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퍼짐 현상이 문재인 정부보다 이재명 정부 때 더 많이 올라갔고 지금 그 올라가면서 거래되는 비중들이 절대적으로는 6억에서 20억 사이가 절대적으로는 많지만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전월세 수요가 3억에서 6억 미만짜리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고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보유한 사람들이 고가 주택들을 자기 현금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거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퍼짐 현상은 강남은 다시 띠용 올라와 있고 퍼지고 있고 물건으로는 나홀로 아파트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 근데 또 문제는 당분간 새 집이 없다 했잖아요. 분양권 입주권도 신고가. 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마레프가 있고요. 마레프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새 집이 없고 그다음에 새 집은 선호하잖아요. 그러면은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도 신고가다. 라첼스 같은 경우는 1100세대인데 2017년도 3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분양가가 16억에서 17억. 근데 거래는 29억에서 31억. 호가는 28억에서 31억 5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뛰었죠. 계속 올라갑니다. 희소성 때문에. 청량리. 요거는 청량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한신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마 마을버스 2코스 거리. 그 바로 옆에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가 있습니다. 얘는 분양가가 8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거래는 지금 14억 9천에 됐고 신고가를 찍었고 얘도 신고가를 찍었고 세대수는 761세대인데 호가는 15억 5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리고 서울론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알죠? 여기 미미삼이 있고 여기 서울 아이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월계동신 있고 거기가 이제 성북구에서 장인뉴타운 월계동신 여기는 미미삼 여기가 서울 아이원 여기입니다. 요게 미분양 논란이 있어요. 고분양가 미분양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84 타입이 12억에서 14억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가 17억에서 18억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호가는 17억 6천에서 19억 나와 있습니다. 얘도 희소성 때문에 분양가 입주권도 신고가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비싸지 않냐? 새 집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름 괜찮은 입지들 그리고 조금 하급지 입지들도 가격들이 약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노원 사상 첫 20억 거래 이것도 서울은 아이파크입니다. 같은 아파트죠. 전용 112. 112면은 몇 평이냐? 여기서 112에서 제가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112에서 2를 반올림해요. 그럼 11이죠. 곱하기 3을 하면 3평이에요. 전용 면적이. 그럼 이 40평대겠죠. 84 타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84 타입이면 반올림하면 8이잖아요. 38에 24 전용면이 24평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중소형 급등으로 나비 효과가 중대형으로도 왔고 서울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넓은 평수는 20억이 넘어간 적이 있는데 이 평형대가 20억을 넘어간 게 처음이다. 20억.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다. 난리도 아니다. 자, 그래서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의 선택지와 다시 전월세의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을 조금 포기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과 내가 있는 데를 현금을 더 보태서 내 상황을 유지하거나 조금 낮은 데에서 전월세 사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나중에 웃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웃겠죠. 월세 낼 바에야 노도강으로 우르르. 이 사람이 서울에 밀린 세입자들 경기도 전세값 들썩하면서 경기도 쪽도 조금 살기 좋은 전세로 간 사람은 이제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웃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집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무주택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급하게 오르니까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무서워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전에 어떤 분이 2023년도에 강남권하고 서초들이 올라가니까는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못 사겠다. 서초에 반포에 들어가고 싶은데 반포보다 그때 개포가 조금 쌌거든요. 상대적으로 개포로 들어가니까 아 나는 개포는 들어가기 싫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택을 1억을 가진 사람이 나 광진구에 들어갈래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전월세로. 오래전 얘기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로 못 옵니다. 내가 렌트를 하는 차랑 내 소유된 차랑 차이가 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비싸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싸다는 걸 알 겁니다. 지금 비싸요. 저도 체감상 너무 비싸요. 근데 지금 체감하고 10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었을 때 이 지금 현 시점을 바라보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 바로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비싸다 했던 2018년도, 19년도에 가격을 보면은 그때도 비쌌습니다. 그때 용산에 한가람 아파트 이거 9억 했는데 이거 10억 넘어갈 수 있는 게 말이 돼? 지금 한가람 아파트 용산에 있는 동부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20평대 10억이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너무 싼데. 지금 경기도에도 10억 넘는 게 허다한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